자, 이번 주도 본격적으로 우리 데꾸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꾸라, 또 우리 일단 야구라에 올라온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이 좀 있는지. 요즘에 근데 항상 질문이 저는 이제 두려워요. 왜 두렵냐면 질문의 수준이 너무 높아. 높아요. 두려워요. 근데 이제 사은품까지 이제 걸었잖아, 강태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질문의 수준이 더 높아진 것 같아. 제가 질문 몇 개 캡처해서 올렸잖아요. 네. 이거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자, 그래도 이번 주도 우리 장스나가 선택한 최고의 질문에 저희 모던 디저트에서 제공하는 캔케이크를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짚고 넘어갑니다. 한번 해야 되는 거 맞다. 네, 짚고 넘어가. 장스나가 하나 뭐 짚고 있다 그래가지고 네. 자, 한번 갑시다. 짚고 넘어갑시다. 갈게요. 짚고 넘어가 어떤 거 짚고 아니, 그 넘어가겠어요? 샐러리 캡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2주 전이니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샐러리 캡. 개막 엔트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개막 엔트리가 아니라 이제 보류 선수 명단을 이제 최근에 이제 11월 25일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한화가 57명으로 가장 많고요. 네, SSG, 키움, 두산이 이제 56팀. 56명. 그 아래로 이제 뭐 제일 쭉쭉 내려오다가 이제 기아가 48명이거든요. 기아가 많이 오네. 네, 그러니까 이 샐러리 캡이 네. 그 4월 3일 날 만약에 개막을 하잖아요. 그럼 28명의 엔트리가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 엔트리의 평균치가 아니라요. 네, 여기 보류 선수 명단에 네, 평균치입니다. 보리 선수 명단의 평균치. 이 선수들의 그 총 연봉을 합친 거예요. 개막 엔트리 28명이 아니고. 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고요. 네. 또 저희가 또 이렇게 틀린 것도 정정해 가니까 네.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구라. 질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게인1994님께서 쓰셨는데 FA 미계약자에 대한 대안으로 종종 사인 앤 트레이드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규정은 FA 영입 구단에서 보상 선수 출혈을 막기 위한 일종의 꼼수 아닌가요? 사인 앤 트레이드라는 게 프로에서 FA 자격 선수가 자유 이적 대신 원소속 구단과 계약한 이후에 새로운 팀으로 이제 이적을 하는 거를 그렇죠. 이제 사인 앤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명확하게 사인 앤 트레이드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용하는 건데 그걸 꼼수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소속팀에서는 이제 계약할 의사가 없는데, 그러니까 타 팀에서는 쓰고 싶은데 FA 보상 선수 때문에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죠. 맞네요. 일단 보상 네. 선수 출혈을 막기 위한 방법은 맞네요. 그렇죠. 네, 근데 꼼수는 아니에요. 꼼수는 아니다. 네, 꼼수는 아닙니다. 사인 앤 트레이드라는 게 있으니까요. 네, 꼼수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네. 다음 질문. 이시오프님인데요. 장승환님, 보상 선수를 안 받고 트레이드해서 다른 선수로 받는 트레이드가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보상 선수 규정을 어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삼성에서 KT로 김상수가 이적해서 삼성이 25인 외를 지명해야 하는데 KT랑 삼성이 협상해서 삼성에서 지명권이나 선수를 주고 25인 외 선수 대신 심재민이나 김민수 선수를 받아오는 트레이드도 가능하나요? 이거는 제가 확인은 해보진 않았는데 네. 이거는 보상 선수라는 규정이 있어요. 지금 지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해야죠. 해야죠. 네. 네. 근데 그걸로 지금 트레이드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명권으로? 그러면 규정을 어기는 거죠. 그럼요. 네, 규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트레이드는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네. 상황. 네, 규정대로 해야죠. 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두비님께서 이번 김상수 선수 FA 이적으로 보상 선수 지명이 되었는데요. 보상 선수 지명일과 상무 합격자 발표일이 같은 날이었는데 이럴 경우 상무 합격자가 군 보류로 빠지나요? 아니면 아직 입대 전이라 군 보류가 안 되고 보호 선수 명단에 들어가나요? 기사를 찾아보니 상무 합격자 발표가 오전에 나오고 보상 선수 지명이 5시에 나왔어요. 야, 이거는 요즘은 이제 상무가 한 번에 이제 합격자를 발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류 전형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1차 합격하고 난 이후에 이제 2차로 이제 뽑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뽑힌 선수들도 내년 1월에 입대하는 선수가 있고 내년 5월에 또 입대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 나눠서 이제 입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보호 선수 명단에는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군에 입대하는 선수는 군보류로 빠질 겁니다. 군 보류로. 근데 만약에 오전에 이제 상무 합격자가 발표가 나고 오후에 보상 선수 지명이면 이게 애매한데. 야, 이거 빼버려. 이거 KBO 확인해야 돼. 홍보팀장하고 통화를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통화를 못했어요, 제가. 사실 오늘 주말이라. 네, 통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경호 홍보팀장이랑 거의 매주 한 번씩 통화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제도 봤어요. 시상식에서 보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데꾸라에 올라온 질문들을 저희가 답변해 드렸는데요. 장훈아가 선택한 이번 주 최고의 질문은? 다른 질문들도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네. 이시오프님이. 이시오프님! 네, 이시오프님이. 아하. 트레이드에 대해서. 네, 예.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신선했던 질문. 네. 아하.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규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요 질문이 약간
저를 당황케 하는 약간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시오프님 질문 선택을. 축하드립니다. 자, 이시오프님께는 모던 디저트에서 제공하는 캔 케이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메일로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좀 장단을 당황케 하는 게 좀 최근에 좀 많이 뽑히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언제 바뀔지 몰라요. 당황스러워. 네, 장순아가 또 너무 단순한 질문을 또 좋아할 수도 있고 네. 바뀔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올라온 질문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MLB 파크에 들어가서 최고조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야구타운에 들어가서요. 어떤 또 글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계 관계자는 한현희에 대해 영입 관심을 갖고 있는 구단이 있다. 그런데 FA 계약보다는 사인 앤 트레이드를 원하고 있어 진척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어느 그러니까 구단일까요? 키움은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영욱 단장이 사인 앤 트레이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뭐 키움 쪽에서 원소속 구단이잖아요. 네. 키움 쪽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사인 앤 트레이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겠네요. 일단 네. 원소속 구단이 원소속 구단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가 제일 제일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네요. 네. 근데 뭐 밑에는 뭐 엘로끼, 뭐 롯데, 기아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네. 투수력 보강을 위한 팀들이 분명히 좀 관심을 가질 텐데. 아니 근데 한현희 선수 정도면 관심을 분명히 받을 만하죠. 네. 네. 나이도 또 어리고 이제 30대 됐으니까. 그러니까. 네, 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팀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네. 야구 기록 중에 이건 정말 불가능해 뭐가 있을까요? 장명부의 이닝. 많죠. 뭐 1년에 400이닝 넘게 던진 적도 있고. 이게 장명부가 30승 한 투수예요. 완투를 뭐 36번인가 한 시즌에. 네.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어떻게 보면. 김성환의 이도료 10승 3할. 이것도 있었네. 10승 3할은 저는 나올 수도 있다고 나올 수 봅니다. 있다. 왜냐면 오타니 선수 같은 네. 선수가 지금 있잖아요. KBO 리그에서도 뭐 나오지 말라는 법 지금 없잖아요. 장재영 선수가 네, 투타 도전을 한다고. 질론 코리아에서. 네. 지금 투수로 잘 던지고 있는데 아마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장재영 선수가 방망이를 굉장히 잘 쳐요. 맞아. 그 얘기를 또 정석영이 한다. 네, 장정수 단장님이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네. 만약에 투수가 안 되면 삼루수를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체격도 좋고. 네, 방망이 잘 친다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서 지금 질론 코리아에서 아마 이 장재영 선수가 이도류에 도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밑에 또 뭐 이대호 선수의 9경기 연속 홈런도 있었고 뭐 7관왕, 이대호 선수의 7관왕, 타격 7관왕 뭐 이런 거. 이대호 선수의 타격 7관왕은 절대 깨지지 않을 거예요. 예. 한국 프로야구가 초창기에 생겼던 기록들은 사실 지금 못 깹니다. 맞아. 네. 초창기에 있었던 거는 진짜 깨지 힘들어. 못하는데 이대호 선수의 이 타격 7관왕은 2010년도였잖아요. 네. 저는 앞으로 타격 7관왕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예. 돼요. 이정범의 84개 한 시즌 도루. 아니 그건 됩니다. 이거 깰 수 있어. 예. 그거는 진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엽의 56홈런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있는데 네. 타격 7관왕은 저는 어렵다고. 아마 이대호 선수의 이 타격 7관왕은 아마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네. 봅니다. 시상식에서 이정호 선수에게 제가 질문을 했는데 아버지 오늘 왜 안 오셨냐 그랬더니 아버지 요즘 연락이 잘 안 된다고. 아침에도 너무 먼저 나와가지고 네. 네,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네. 웃겨가지고. 그 밑에 추진수 선수협 회장 안 맞는다고 왜 욕하죠?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질문인데 내년에 은퇴할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한테 선수협 회장 거절했다고 욕한다고요? 이거 지금 추진수 이야기가 나온 기사가 없는데 네. 어떤 분이 이거를 추진수라고? 그러니까. 네. 자, 새로운 선수협회 회장은 김현수 그렇죠. 선수가 맡게 됐습니다. 근데 선수들이 잘 안 맡으려고 하잖아요, 사실. 부담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담을 느껴야죠. 음. 네. 그리고 야구 잘하고 돈 많이 버는 선수들이 맞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리고 해야지.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어떤 거냐면 이제 현역 선수들이 굉장히 맞기 이제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토니 클락 이제 은퇴한 선수가 선수협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임기가 이제 5년이 다시 늘어나면서 2027년까지 다시 보장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진작 은퇴 선수가 이제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선수협이 은퇴한 선수 중에서 회장을 꼽는 것도 괜찮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거예요. 그렇게. 네,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 선수는 그냥 선수 자신의 역할을 좀 집중하고. 그렇죠. 행정적인 것도 또 회장이 또 맡고. 왜냐면 그 이제 KBO가 만나가지고 협치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 그럼요. 근데 같이 해야 이제 될게 있죠. 현역일 경우에는 경기도 뛰어야 되고 또 뭐 만약에 지방팀의 회장 그럼 맨날 올라와야 되고 어떤 경기력에 또 지장을 받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은퇴 선수가 이제 하게 되면 그런 거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보니까 네. 선수협회는 이제 은퇴한 사람이 맞는 게 맞다.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얘기 좀 드리겠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요? 상무 입대 포기 이종용 감독님 요청으로 철회. 네. 이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LG 트윈스가
상무 입대를 선택했던 이정용이랑 이재원 선수가 갑자기 이제 포기를 했잖아요. 군입 때 이제 1차에 합격을 했는데 네. 최종 면단에 들어가겠죠. 왜냐면 이 두 선수는 굉장히 보여준 게 많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FA 선수들이 좀 최은성 선수도 이적을 했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 선수들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윈나웃을 외친 LG 트윈스잖아요. 영기혁 감독도 영입을 했고. 그럼 전력 약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 두 선수는 뭐 핵심 요원이다. 그러니까 뭐 이재용 같은 경우는 핵심 요원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이정용은 뭐 불편해서. 이정용은 핵심이죠. 네, 핵심 불편해서. 요원 중에 한 명인데 영경혁 감독이 이재원 선수를 아마 내년에 주전으로 바로 기용을 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가장 기대를 하고 있고 한번 키워보고 싶은 선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인터뷰에. 거기다가 또 최은성 선수가 우타자인데 그렇죠.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자리. 근데 이재원 근데 외야가 지금 포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홍창기, 박혜민, 김현수의 1루는 이제 외국인 타자. 그럼 이제 이재원 선수를 이제 뭐 김성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경험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터뷰 밝힌 거 보면 영경혁 감독은 확실히 이재원 선수를 아마 많은 경기에 내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출혈이 있다 보니까 네. 이 선수들이 빠졌을 때는 과연 LG가 우승을 할 수 있는 전력이 되느냐. 아무래도 전력이 조금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두 선수를 상무에 입대시키지 않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데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럼 이렇게 되는 상황은 감독이 좀 요청을 한 걸까요? 감독이 요청하는 건가 같죠. 좀 밀어달라. 그렇죠. 아니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LG 트윈스가 지금 우승에 대한 정말 이 목마름이 굉장히 강한 팀이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영경혁 감독을 영입을 해서 우승을 지금 2년 안에 해야 된다. 3년 계약을 했지만 영경혁 감독도 2년 안에 우승을 시켜야 된다. 그럼요. 근데 2년이 아니라 당장 내년에 지금 우승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LG는. 그러면 핵심 전력들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힘들죠. 우승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멤버들을 조금 더 유지를 시켜서 이제 감독에게 힘을 좀 실어주는 거죠. 영경혁 감독이 요청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네. 구단 쪽에서도 그래 우승하려면 이 선수 필요하지. 이런 게 조금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장스나의 승문 쓱다 들어간 게 직승 승문을 와서 쓱쓱 스탑하는 승문 스탑 습관인데요. 60초. 자, 이번 질문은 뭡니까? 이번 승문 스탑은 뭐 단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짧게 30초를 드릴 거고요. 30초요? 네. 오케이. 이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초로 가겠습니다. 5초 하자, 5초. 5초? 25초, 35초. 아, 좋습니다. 예. 뭐 간단합니다. 예. 왜 야구는 다른 종목과 다르게 마무리 캠프가 있냐?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이제 비기너들이 좀 계십니다. 초보자, 야구를 좀 입문하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이 마무리 캠프에 대해서 30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시리즈가 끝나면 거의 대부분 10월 말입니다. 네. 근데 선수들의 계약 기간은 11월 31일까지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주전급들은 거의 한국 시리즈 포스트 시즌이 끝나면 쉬게 되는데 뭔가 2군에서 가능성을 보여줬던 선수 있잖아요. 네. 그 선수들의 어떤 그 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뭐 스프링 캠프도 중요한데 이 가을 캠프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을 캠프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땡. 땡. 27.3, 23.7초. 23.7초. 야, 이번에 틀렸네. 23.7초로. 네. 근데 근데 질문이 정확하게 뭐였죠? 이 스프링 캠프, 그러니까 마무리 캠프 이게 있잖아요. 마무리 캠프를 하는 목적과 마무리 캠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마무리 왜 캠프를 하는지. 하는 목적은 주전들은 참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참가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주전들은 쉬고 그냥. 시즌을 이제 치르다 보면 네. 그러니까 1군을 왔다 갔다 한 선수들 그리고 퓨처스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선수들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선수들을 조금 더 1군에서 확실한 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기본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그 마무리 마무리 캠프가. 네, 그래서 거기서 조금 가능성을 보여주면 그 선수들을 스프링 캠프에 데려갑니다. 거기서 좀 보여주면.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네. 근데 진짜로 스프링 캠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무리 캠프도 최근에는 네. 각 구단마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입니다. 이 마무리 캠프에서 좋은 선수들을 좀 확실한 1군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만드는 그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마무리 캠프가 이제 다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2월, 1월은 선수들이 휴식 기간. 그렇죠. 네, 휴식 기간을 마치고 이제 내년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질문 스타까지 다음 주는 장순아가 또 10,000원을 입금하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한 시즌 동안 모은 돈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유소년 발전 기금으로 저희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순아가 속해 있는 한국 프로야구 은퇴 선수협회에서 네. 뭔가 장학금 기금을 하신다고. 이거를 만약에 그 기부를 저희 쪽에 해주시면 네. 그거를 저희 기부 영수증을 이제 그래요?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는 요 돈을 갖고 이제 장학 사업입니까? 50만 원. 이거 장학 사업을 해요. 어떻게 하세요? 아니 이걸 이제 찾아봐야죠. 뭐 진짜로
그 힘들게 야구하는 학생에게 뭐 지원을 우리가 추가로 뭐 해가지고 더 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좋은 일에 쓰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다음 주쯤에 한번 오픈을 할 텐데. 아니 근데 지난주에도 오픈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번 주에? 근데 다음 주에 진짜 한번 오픈합시다. 네, 오픈할 텐데 네. 우리 구라쟁이 분들 중에서 혹시 동참하시고 싶은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도네이션을 받아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네.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계좌번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그렇지 돈만 있다고 한다면 네. 진짜로 좋은 일 할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연말 연시에 또 네. 우리가 좀 그런 거 필요한 분들 계시니까 네, 그럼요. 네, 도와드릴 수 있는 분들을 네. 도와드릴 수 있게 저희가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기부를 하신다고 하면 전 추가로 여기다 돈을 내겠습니다. 제가. 와 진짜. 네, 진짜로 네, 멋있다. 내겠습니다. 네. 아, 좋은 일 있는데 뭘 그러니까 돈이 아까워요. 저희 야구단은 이렇게 항상 좋은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좋은 일 좀 많이 합시다. 예, 야구를 하나 된다. 댓글로 라 아 진짜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어요.